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써줄 것 같습니다. 예. 남광규입니다. 제가 주말 말에 연단했으니까 따로 소개는 약하고, 좀 전에 미리 정당에게 미끼를 던졌다 했는데, 플러스, 시켜서 물건을 살 때, 이 사는 물건보다 도움이 더 큰 케이스가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가고, 문제는 그 덤이 덤으로 주는 게 물건 산 거의 내용의 본체를 다 규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은 선거는 그냥 쉽습니다. 쉽게 끝납니다. 벌써 이미 4, 50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들어가면은 그 자체로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데요. 또 하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자고 이 오늘 세 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조국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특정 개인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그거죠. 메시지 전달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가지 주제는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아주 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붕괴시키기 위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끌어내리면은 문재인 같은 아바타는 100명 있습니다. 또 세우고 그런 의미라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주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실 별개의 세 개가 아니라 하나는 지소미하고 이건 당연히 한미동맹이고 이걸 제가 저번 주 연단에서 얘기했죠. 그로 약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저쪽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선거 결과가 만족할 만대로 나오면은 공수처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같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제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 연동형 내년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공수처법은 바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수처법이 작동돼가지고 원하는 구도를 만듭니다. 만들어요. 연동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12월달 협상하겠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목숨 걸고 한교안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맡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 하나의 전방 중에 하나예요.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내걸 수 있는 어떤 타협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한 대신에 공수처를 오케이 안 하는 거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워낙 공수처법이 악법이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거 나쁜 법이라는 것은.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워낙 복잡하고 내건 거 보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그거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수처법을 양보하면은 이거 됐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권 전략이 공수처법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딜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에 통과하는 거로 공수처법은 야당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로 이번에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건 연동되어 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법안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 국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게 300석에서 지역구 225석, 연동형 비례대표자로 75석을 한다는데 이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로 해놨는데 여러분 아까 저도 이거 보면서 하나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우리 또 아마 공화당원 분께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하나 지금 오타가 나왔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지역구 A 정당이 지역구 의원수가 우리가 지역구 의석수가 전체 100석이다 합시다. 비례대표자가 150석이다 합시다. 50석이다 합시다. 그럼 전체 의석이 150석이죠. 그럼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 30%를 했을 경우 정당 대표율 30석을 했을 경우 A당이 지역구 20 플러스에서 비례대표자가 전체 150의 30%예요. 전체 150의 30%. 그러면 비례대표로 25석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5석을 차지하게 돼요. 여기다가 제가 오타를 했어요. 오비를 했어요. 현행법을. 하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저보고 지소미아를 발표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소미아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연동형 비례대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쓰고 그냥 원고를 보내다 보니까
이 숫자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마치 좀 뭐 이상하다. 나도 와서 좀 보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공화당원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그 있는 내용에서 35석이 아니고 45석입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20%인데 정당 득표에서 30% 얻어가지고 정당 득표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것보다 5석이 더 많아서 45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쉽게 비교하게 되면 지난 그 20대 국회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죠. 거기서 여기 내용이 빠졌네. 내가 보내줬는데. 보자. 보내준 게 빠졌네. 여기 있다. 이따가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제 뭔가 지역구 의석에서 뭐 파티를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인기 투표에서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당 투표. 우리가 이제 두 개 선거하는 거죠.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하고 정당 투표 있으면 정당에게 투표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당 투표는 일종의 그 순간에 인기 투표가 되는 겁니다. 인기 투표가. 그럼 그 인기 투표에 의해 가지고 사실 정당 구조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역구에서 얻는 의석보다 사실 정당 득표율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게 이 비례대표하면서 또 복잡하게 막 꼬아놨어요. 이걸 무슨 뭐 광역별로 한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뭐 5개 또 광역으로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지금 선거구를 5개 광역별로 나눠가지고 그 비례대표 얻는 걸 가지고 또 지역별로 쪼개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나 그 싹쓸이하고 혹시 더불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 그쪽 지역이 다 이제 지금 집권당과 같이 하는 정당이 독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좀 뭐 5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제에서 뭡니까? 다른 정당들이 2위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야당 지금 우파는 쪼그라들고 여당 좌파는 그냥 광범위하게 포진되어지고 1선, 2선까지 싹쓸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석패율이라는 게 석패율. 이게 무슨 얘기냐? 지역에서 내가 싸워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500표 차이로 졌다. 그럼 500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을 또 그 지역이 비례대표로 비례대표 그쪽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아깝게 떨어졌으면 비례대표에서 구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 그래서 제가 정치학 박사인데 이게 정치학 박사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선거란 것은 국민들이 간단하게 이름 보고 투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복잡하겠느냐? 이게 잔머리 굴린 거죠. 잔머리 써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공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된 사람은 아마 우리 정치학계 정당 연구하는 교수들, 우리 동료들일 거예요. 제가 몇몇도 대충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지식인들이 이게 뭘 모르고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선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선진 국가에서 하는 거다. 특히 독일 봐라. 독일이 연동의 비례대표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막 국민들한테 이제 이걸 이제 홍보할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좀 이름 있는 그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구제 받을 수가 있어요. 구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가지고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이거예요. 물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고려해볼 만한 제도예요. 또 한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당 지지하고 의석 결과가 너무 이제 부딪히가 많으니까 그 정당 지지하고 의석을 좀 일치시키자. 편차가 적게 하자.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 이기주의를 좀 극복하자. 또 극한 대치, 양당 거대 정당에 가서 싸우는 걸 좀 완화시키자.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표 방지. 내가 찍고 싶은 뭐 정당이나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내가 찍은 후보가 안 되면 내 표는 다 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아마 할 거예요. 당신 찍은 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반영되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이게 낫지.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찍은 후보가 되냐 안 되냐는 50%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찍은 후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찍은 표가 반영된다 그러면 괜찮은 선거다 생각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장점. 이걸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잘 되면 승자 독식 완화하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는 이제 정당이 다당제로 갑니다. 다당제로. 뭐 많은 정당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정치 공화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당에서 유불리는 아니야. 당연히 지금 뭐 목숨 걸고 손학규가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그와 유사하게 큰 이익 보는 게 심상정 정의당.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민주평화당이 모르겠어요. 좀 더 거기도 좀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있는 의석에서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의석이 줄어들 거니까 좀 불리하죠. 그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자기 2중 대 3중 대 4중 대를 가지고 2중 3중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이니까 자기 의석수는 줄어들어도 친구들의 의석수가 늘어나니까 뭐 괜찮은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하나잖아. 하나니까 자기 쪽박 차면 채워줄 장고가 없어. 그렇죠. 불려줄 정당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쪼그라드는 거죠. 여기다 지금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거죠. 이거 아주 뭐 오히려 지금 뭐 양당의 거대 정당의 마지막 남은 게 몇 달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그냥 뭐 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 자, 우리공화당도 분명히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우리공화당은 아직 전체 전국 선거에 다 후보를 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석해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왜냐? 제가 서울역 집회에 작년 12월 15일 날 처음 쳤습니다. 그때 김정은 답방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문제 삼은 게 이거예요. 연동형 비례. 그거 여러분 확인하면 될 거예요. 유튜브에. 연동형 비례대표 이겁니다. 이거 안 막으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사이 그때 그 무렵에 나경원이하고 그쪽에서는 5개 항의 합의를 했더군요. 벌써 비밀리에. 그게 4월 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진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입니다. 그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20대 국회의원 선거해 보니까 국민의당이 다 해가지고 54석을 가져가요. 하여간에 시뮬레이션 저번 선거를 시뮬레이션 됐을 때 정의당이 15석을 가져가요. 정의당이 15석을. 거의 뭐 교섭단체 20석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길을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학규하고 심상정이가. 자, 문제는 손학규는 의당 간에 자기 지분 넓혀가지고 이 공간이 살아남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할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고 정의당은 당연히 자기들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놓으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5명만 있어도 300명을 가지고 휘어잡는데 15명 20명 만들어 보세요. 그 300명 이거 갖고 놀기는 여반장입니다. 그래서 가는 그래서 손학규하고 저 박지원이나 이 멤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지분 확보하려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 이 부분에 지금 그 좀 동조하는 마찬가지 자기 지분 확보하려고. 그 사실상 이거는 뭡니까? 내각제 의회가 됩니다. 사실상 내각제 의회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게 되는.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의원 개개인에게는 이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은 저는 300명 의원 중에 다수는 오히려 이 제도를 더 속으로 선호할 겁니다. 왜냐? 기회가 많아지니까. 아주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도 내심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결국 그거죠. 선거에서 유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대통령제든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가 바뀌는 것은 100% 뭡니까? 지분 확보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지분 확보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지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보면 정답입니다. 자,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바른미래당이 매석하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되고 다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뭐 흘러가면 어떡하느냐 막을 수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 전달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5번째. 자,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선전할 겁니다. 이제 장점 얘기하고 지금 지역 이기 완화주의하고 지금 뭐 완화하게 만들고 우리가 온건한 정치 문화를 어쩌고저쩌고 떠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의식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제도만 민주주의 의식 수준은 지금 뭐 상당히 우리가 후진 국가를 하는 국가보다 더 낮아요.
거기다가 분단이죠. 또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각계 다 들어가 있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독일이 그거 하니까 우리가 한다. 뉴질랜드가 그거 하니까 한다. 전혀 차원이 다른 비교의 대상이고, 두 번째, 해산된 통진당과 같은 단체제 정당이 원내 지급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또 실제 통진당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보세요. 자기들끼리 그 선거 조정하다 걸렸잖아요. 이게 비례대표제 내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됩니다. 또 정당이 생각해보세요. 300명 가운데 75명이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는 의원들이 가고 결국은 정당이 개인을 뽑는 거예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 또 하나, 지금은 300명인데 비례대표제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세요. 불가피하게 300석은 무너지고 이제 유동적인 조항이 갈 겁니다.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의원 선거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어지면은 이 숫자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300명 안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부득이하게 선거 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정당이 어떻게 되냐? 정당이 사실상 이익 집단이 됩니다. 이익 집단. 또 소수 의견이 이제는 뭡니까? 정치 세력화가 됩니다. 소수 의견이. 다양한 이슈를 내건 혹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1인 정당이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슈,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동성애 정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석할 수가 없어요. 또 대중 인기, 어느 한 명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덤이니까 유권자들이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 당시 가수들 인기 투표하듯이 간데 던져주는 거예요. 덤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고민 안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권자가 2천만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2천만. 우리가 뭐 3천만인데 우리가 투표를 가정하게 되면 2천만이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2천만의 1%가 1%가 얼마입니까? 20만이죠. 20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정당이 3%에 잡혀 있어요. 3% 정당 투표를 못하면 해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아마 턱을 낮출 겁니다. 아마. 그래야지 이 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지금 그걸 다 요구하고 있어요. 3% 투표 하게 되면 안 하면 다 해산되니까. 이것도 낮출 겁니다. 연동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로 낮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천만에서 2%는 몇 명이에요? 40만이죠? 맞나요? 40만 명만 정당 투표 얻으면 의석 하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즘 우파에서 이제 정당이 좀 난립할 조짐이 보이죠? 또 막 정당 짓겠다 하고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파의 주요 지금 인포메이션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유익 있게 보는 게 뭐예요? 구독자 수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구독자 수가 지금 60만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치대에 걸고 나가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잠재적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유권자다. 60만 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 60만 표면 뭡니까? 한 1.5명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예?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내가 좀 인기 있다 하는 의원들, 대중들한테 관심 받는 의원들은 아마 1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상당히 깃발을 내걸 겁니다. 상당히 깃발. 지금 그게 우파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정치공학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심지어 정치학을 한 사람, 교수, 박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는 물건보다 덤이 그 물건을 결정한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럼 여러분 물건 사는 사람이 그 물건 결국 질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나는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 질은 형편없는데 덤으로 던져주는 거 그거 좋다고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이해갑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 정치인을 잘게 쪼개고 나눠가지고 사실상 콩가루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콩가루 의회를 만든다. 그건 뭐냐? 300명의 300개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300명이 300개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 원리예요.
기본 원리예요. 거기다 지금 이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300명 하면 300명 국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 메시지. 제가 전공이 북한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 만약에 평화적인 통일이 간다. 또 북한 핵 문제 해결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항이 좋아져 간다 했을 때 평화 통일은 정치 통일이에요. 정치적 방법. 정치적 방법은 결국 선거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는 남북한이 자유총선거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되고는 통일 방안입니다. 자유총선거 해서 북한의 노동당이 그냥 일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뭐 자한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당이나 혹시 공화당 내에서도 이걸 선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관계에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걸 머리 굴린 사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석 한두 개 만들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평화통일 정치적인 방법을 할 때 북한 노동당이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노동당이 접수네요. 예, 접수처죠. 그걸 만들기 위한 이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봐가지고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북한의 노동당이 남북한 제1정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북한이 무력으로 뭐 그런 방법도 있죠. 통일전선 조선하는데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 체제에 의해서 스스로 그걸 통해서 북한이 뭡니까? 그 법을 통해 가지고도 그래 우리가 하겠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 노동당 제도적인 사회주의 정당으로 바꾸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형식상 지금 국가나 당을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저는 남북 문제 북한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통일을 염두에 둔 노동당을 제1당으로 해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장기 플랜. 또 이게 어떤 연방제 안에 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금 자한당에서 50% 불가하겠다. 우리 조은진 대표께서 80% 불가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은 100% 의원 뺏기다고 하는 사람 다 안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응? 여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은 좀 작전입니다. 저거 다 알겠지만. 야당은 100% 내가 안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하여간에 말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떠밀려서 나가든, 뭐 상격된 나가든 간에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입니다. 예, 제가 정리하라고 하는데 워낙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시간을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